지금부터 지멘스 베이직 컨트롤러 시마틱 S7 1200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 제품은 일단 지멘스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떤 제품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멘스는 굉장히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거의 없는 게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긴 하고요. 여기 보시면 PLC 부분에서 보면 이게 시스템 성능과 어플리케이션 복잡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은 장표입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베이직 컨트롤러라고 해서 시마틱 1200, S7 1200 제품이 어플리케이션 복잡도는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시스템 성능 면에서는 거의 중간 미드레인지 정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미드레인지에서는 그 디스트리뷰티드 컨트롤러라고 하는 ET200 CPU, PLC가 사용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리모트 I/O 모듈처럼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I/O 모듈에 CPU를 설치를 하는 게 ET200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복잡한 공장이나 전체 공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시마틱 S7 1500 하이엔드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우엔드 쪽에 S7 1200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지멘스답지 않게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지금 스마트 팩토리도 그렇고 뭐 스마트 시티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수요들을 창출도 하고 있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개별화, 뭐 세계화, 에너지 소비에 대한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시장 출시 기간에 대한 것들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개별화 측면에서 보면 그 이전에 저희가 해왔던 뭐 대량 생산을 해서 그냥 시장에 마구 뿌리고 나서 판매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최근에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그때그때 빠르게 생산해서 시장에 출시를 하는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주문형 대량 생산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 경쟁 가격, 그 가격뿐만 아니라 경쟁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화 측면에서 보면 뭐 글로벌하게 그 물류 체인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가 최근에 많은 화두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멘스는 독일에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지사나 로컬라이제이션이 다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한국에 있는 고객들이 뭐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되면 유럽에 있는 독일 지멘스에서 기술 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제품을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회사에 아니면 공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계화 측면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지속 가능성은 그 매스컴에서 지멘스에 대한 소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업, 선두 기업으로 지멘스가 항상 소개가 되고 있죠. 에너지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한 재료의 효율적인 사용을 추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지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 에너지나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제품을 사용할 때 얼마나 그러니까 끊김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멘스는 생산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뭐 단종이 되어져야 한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스페어 파트를 무리 없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하는 게 점점 디지털리제이션,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많이 요구가 되고 있죠. 실제로 경쟁도 치열하고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느냐라고 하는 게 결국 경쟁의 키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지멘스는 뭐 그 버추얼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효과적인 엔지니어링 등을 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SM 1200 베이직 컨트롤러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1200 제품의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1200 제품은 기본적으로 원 안에 있는 걸 보면 스탠다드, 페일세이프, C++라고 되어 있는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PLC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일세이프는 인증이 필요한, 안전 인증이 필요한 그 제품, 그 산업군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C++는 커스터마이징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들이 있으면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자체의 특성을 보면 모듈형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IO 모듈이나 그 통신 모듈의 확장성이 좋아서 기술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 먼저 말씀드리면 안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안전, 보통 다른 뭐 경쟁사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안전에 대한 제품을 얘기할 때 일반 제품의 안전 모듈을 별도로 사용을 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멘스는 굳이 안전 모듈하고 일반 CPU를 구분할 필요 없이 하나의 세이프티, 안전 컨트롤러를 적용을 하면 일반 컨트롤 해야 되는 기능이나 안전 관련된 내용도 동시에 하나의 CPU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의 통신을 이용해서 하나의 엔지니어링 툴을 이용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안전 관련된 것들은 프로핏 세이프라고 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데, 이건 뭐 굳이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이더넷 내지는 프로핏넷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세이프티 CPU만 적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프로핏넷 라인이 프로핏 세이프 라인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핏 세이프에 그 안전 신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레이어가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그 안전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없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F 포탈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할 때 공장 제품 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엔지니어링 툴 안에서 PLC, 그다음에 뭐 터치, HMI, WinCC 뿐만 아니라 뭐 모션 컨트롤, 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굳이 예전에 그 고전적으로 저희가 해왔던 툴들을 다 분리했다가 나중에 그 공장이나 기계에서 다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TF 포탈 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SM1200도 TF 포탈 베이직을 통해서 이 TF 포탈 기능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하고요. 기능 모듈에 보면 SM1200에는 컨디션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예지보수, 그러니까 유지보수할 수 있는 모듈이 제공이 되고 있고, 에너지 모니터링을 위한 에너지 모듈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 모듈은 일반적인 프로피넷, 이더넷 뿐만 아니라 RS485나 RS232 같은 시리얼 통신 모듈도 제공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OPC-UA, 데이터 액세스 서버 기능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종 통신 간의 통신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그널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I/O 모듈을 CPU 옆에 플러그인 타입으로 끼우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플레인으로 파워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파워는 필요 없이 그냥 PLC, CPU에 연결해가지고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 타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 TF 포탈을 통한 엔지니어링 가능하고, 시스템 진단, 버퍼 내용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엔지니어링 쉽게 할 수 있고, 안전 통합되고, 기술 지원되고, 보안까지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업 쪽에서 보안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적 재산권이나 투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져 있어서 무단으로 프로젝트를 변경하거나 바꾸는 것들이 방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진단은 기본적으로 버퍼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 터치에서 나오는 진단 내용이나 PLC에서 보여지는 내용이나 아니면 뭐 툴을 이용해서 보여지는 내용이나 다 똑같이 진단 내용이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확장성은 S7-1200과 1500 모두 티어 포털이라는 툴을 쓰기 때문에 나중에 1200으로 굉장히 작은 공장에 적용을 하고 있다가 1500으로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냥 1200에 쓰던 것들을 1500으로 바로 확장할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뭐 이더넷 기반의 필드버스를 요구하거나 IT 기능성을 향상시키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기능이나 뭐 엔지니어링에 대한 유연성, 뭐 통합된 기능 향상, 뭐 유연성에 대한 요구들, 그다음에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1200을 사용을 하게 되면 모든 PLC에 대한 표준으로 적용되는 프로피넷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통신적으로 굉장히 빠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피스웨이 서버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정 통신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PLC에 기본적으로 웹 서버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티어 포털을 못 쓰던 뭐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도 웹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나 기능에 대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동일한 가격으로 PLC 자체, CPU 자체에 I/O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나 뭐 그런 것들을 추가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는 I/O를 사용함으로써 뭐 동일한 가격으로 좀 더 많은 인터페이스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뭐 모션 컨트롤이나 PID 컨트롤, 트레이스, 뭐 고속 카운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진단 기능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S7-1200 베이직 컨트롤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1200 소개 자료로 나와 있는 동영상 하나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1200에 대한 외형이고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시그널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걸 열어서 여기에 추가적인 I/O 모듈이나 통신 모듈을 끼우면 공간 확장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I/O 모듈, 시그널 모듈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 모듈은 왼쪽에 이렇게 붙여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세이프티 모듈은 똑같은 제품인데 세이프티 기능이 추가된 걸로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펄스 제어나 페르프 제어 것들이 다 가능하고, 고속 카운터도 동일하게 디지털 모듈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펄스 트레인 출력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프로피넷을 이용한 통신, 이 기본적인 1200 제품을 보셨습니다. Siemens, ingenuity for life. 방금 보신 1200 소개 자료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합형 프로피넷을 통해서 뭐 웹서버나 이런 것들이 다른 그 PC나 아니면 디스플레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프로피티브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뭐 프로피넷을 이용해서 모션 제어 기능에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스라고 해서 이게 뭐 어떤 신호의 어떤 추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산발적인 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실시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티어 포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고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 영상에서 보셨던 시그널 보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게 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별도의 공간을 필요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그냥 CPU 안에 있는 보드 공간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의 추가 없이 I/O나 통신 모듈을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I/O 모듈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시그널 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추후에 뭐 아직은 아니지만 좀 더 이제 개량형으로 나오게 될 1200 제품에 대한 내용은 이 시그널보드가 좀 더 강화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내용들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핏 세이프 통합을 통한 어플리케이션 확장이라고 해서 이제 세이프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 테크니컬 모듈, 그러니까 기능 모듈에 대한 것들도 한 번 더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탑재한 베이직 컨트롤러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세이프티 모듈, 세이프티 CPU를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타사랑 비교를 했을 때 별도로 일반 CPU랑 세이프티 모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세이프티 CPU를 쓰시면 그냥 일반 제어 기능과 세이프티 기능, 제어 기능이 같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CPU, 세이프티 CPU만 쓰시면 세이프티와 표준에 대한 컨트롤러 기능이 다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미터 모듈 SM1238 모듈이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에너지 모니터링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디션 모니터링 모듈 SM1281 모듈은 실제로 이게 그 진동 센서가 연결이 돼서 진동 센서가 주는 신호를 받아서 그 진동 센서를 티어 포털 안에서 신호를 게더링한 이후에 이제 그 전문가가 그 모여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기계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로서 투포트 CPU, 그러니까 1215나 1217은 투포트 이더넷 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디어 리던던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MRP, 그러니까 링 구조로 만들 때 그 링 구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컴포넌트로서 설치될 수 있는 게 가능하고, S7 라우팅 기능은 1200 자체가 이더넷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통신 모듈을 다른 모듈을 쓰게 되면 이정 통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일종의 라우팅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는 딱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보존이나 백업, 복원 이런 것들은 이제 웹 서버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굉장히 쉽게 데이터 손실 없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에너지 미터 SM1238의 그 외형도고요. 실제로 파워 서플라이 쪽에서 이게 그 전원을 공급을 받고 나면 상단에 전압 측정을 할 수 있는 입력부가 있고 하단에 전류 측정을 할 수 있는 입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은 45mm 정도 되는 폭을 가지고 있고, 진단을 위해서 상단에 LED 램프를 설치를 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TNM의 TT 네트워크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백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200 자체가 최대 8개까지 I/O 모듈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 미터 모듈도 8개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킷 다이어그램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1200 CPU에다가 1238 에너지 미터를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충분히 그 에너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HMI에서 시각화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웹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처리되어 있는 것들을 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고속 카운트 기능이고요. 고속 카운트 기능은 펄스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벤트가 발생한 그 순간부터 그 이벤트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펄스를 카운팅을 해서 그 수량만큼 그 나와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길이나 거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위치 제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군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 소개를 하는 내용, 동영상을 잠시 하나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unserem Fall nehmen In our case, we're going to use the normal inputs, so we can initially demonstrate basic 지금 capabilities. 설명드리는 부분이 하이스피드 고속 카운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설명되어 있는 대로 이벤트와 이벤트 사이에 펄스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verything can be configured via the hardware config of the CPU, via the gate input, you might say. When the pulses arrive, they come continuously if the gate input is active. Only those pulses are counted. You can see this here in our display. PowerPoint, wenn Pulse kommen, When the pulses come, i.e. from the moment at which the sensor recognizes the workpiece, it begins to count, and the counter stops counting as soon as the workpiece has passed by, even though the pulses arrive continuously. 카운팅하는 방식은 이렇게 카운팅이 될 거고, 실제로 이제 이 카운팅하는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보면, 실제로 이렇게 구조물로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걸 만든 화면이고요. 실제로 저 연필을 떨어뜨렸을 때 그 측정되는 펄스의 수를 이용해서 연필의 길이나 연필의 길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 거리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터치에 세팅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펄스 수량은 25,000 정도가 나왔고, 이걸 이용해서 펜의 길이는 0.162m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게 고속 카운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속 카운트는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구나 정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펄스 위스 모듈 PWM에 대한 기능이고요. 일반적인 PLC들이 이 PWM 기능을 쓰려고 하면 별도의 모듈이 설치가 되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00 제품은 이 PWM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그널을 이용을 할 때 그냥 이 PWM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쉽게 이 PWM 기능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4에서 20mm 아날로그 신호를 가정을 하면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 4mA 정도로 잡고 끝나는 지점을 20mA 정도라고 하면 그 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지점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그 범위 안에서 아날로그 제어가 진행이 되는데, PWM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측정되는 지점과 나중에 끝나는 신호의 끝나는 지점이 위스, 그러니까 폭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디지털 폭을, 펄스의 폭을 이용해 가지고 마치 디지털을 아날로그처럼 제어할 수 있는 신호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PW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PTO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펄스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다라고 하면, PWM은 펄스의 폭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스는 그 메모리 카드에 반복적으로 측정되는 어떤 신호의 어떤 그 궤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내용들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측정되거나 트리거 조건에 따라 측정값을 기록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호 간의 동기화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 이 CPU 자체가 그 시간 마스터로서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CPU와 통신 모듈 간의 시간 동기화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게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모듈 간 사용 적합성, 시간 동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CPU입니다. 미디어 리던던시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링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링으로 어떤 그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링 안에 1200 제품 자체가 이중화 CPU로 사용이 되느냐 그런 거랑은 좀 약간 거리가 있는 내용이고요.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중화로 구성을 했을 때 그 프로피넷 포트가 2개가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포트와 아웃포트를 이용해서 이 링 구조 안에서 그 컴포넌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겠지만 이 라우팅 기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CPU와 뭐 터치가 프로피넷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통신 모듈을 RS485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을 해서 다른 뭐 스테이션, 서브스테이션에 연결을 할 때 그 이종 통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면 프로피넷과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는 라우팅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링 구조 안에서도 여기 통신 모듈을 따로 붙여가지고 라우팅 기능으로 해서 다른 통신 제품들, 그 제품들과 이 링 구조 안에서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반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서버를 통한 와치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유저가 어떤 내용을 보고 싶어 할 때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웹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백업을 하거나 복원을 하는 것도 가능해서, 이게 티어 포탈은 뭐 기본적으로 티어 포탈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약간은 있어야 된다고 보면, 웹서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PLC의 IP를 치고 웹서버로 들어가서 보면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 티어 포탈을 알고 모르고랑 상관없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웹서버에 나와 있는 메뉴바에 대해서 클릭을 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웹서버를 통한 뭐 백업 및 복원에서 보면 스탑 했을 때 뭐 프로그램 코드나 뭐 레시피나 아카이브 및 DB 정보들에 대해서 백업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밑에 있는 것처럼 티어 포털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백업 복사본을 진행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프로그램이 없어진다거나 뭐 오류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CRC, 뭐 Cyclic Redundancy Check라고 되어 있는 CRC를 이용한 블록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책섬 기능이라고 하죠. 책섬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PLC와 지금 내가 툴이 설치되어 있는 PC에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동일한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도 이 책섬 기능을 이용해서 CRC 블럭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SM1200F, 그러니까 페일세이프 CPU인 경우에도 이 책섬 기능을 이용해서 CRC 블럭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추가로 제공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바일 폰, 그러니까 저희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굉장히 다양한 앱을 이용을 하고 계실 텐데, 지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S7 앱이 별도로 있고, 이 앱을 이용하면 실제로 PLC가 사용되고 있는 정보들이 이 앱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터치 같은 경우에도 클라이언트 앱을 설치를 하면 그 공장에서 쓰고 있는 터치의 내용이 그러니까 핸드폰에 클라이언트 앱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동일한 내용을 핸드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앱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바일에서도 지금 내 기계 내지는 PLC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앱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뭐 제품 자체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제품이 이제 CPU를 중심으로 해서, CPU에는 뭐 1211, 1212, 14, 뭐 171까지 이렇게 5가지 라인업으로 되어 있고, 밑에 있는 제품은 FC라고 되어 있는 페일세이프 제품은 기본 제품에서 그 페일세이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그널 모듈은 일반 I/O, 그러니까 뭐 디지털이건 아날로그건 일반 I/O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놀로지 모듈에는 그 에너지 미터 모듈이나 컨디션 모니터링 모듈이 있습니다. 시그널 보드에는 I/O 모듈을 공급하는 시그널 보드, 그다음에 통신 모듈 485 통신을 제공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보드,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오랜 시간 그 프로그램이 뭐 훼손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그 전원 손상으로 인해서 훼손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한 배터리 보드까지 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왼쪽에 CPU 왼쪽에 보시면 통신 모듈이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파워 모듈도 있고 스위치, 컴팩 스위치 모듈이라고 하는 이더넷 확장 모듈도 있습니다. 통신 모듈은 3개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스위치 모듈은 별도로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널 모듈은 8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 스탠다드와 세이프티라고 구분이 되어 있지만, 스탠다드 CPU 라인업은 5가지가 있고요. 1211, 12142로 일시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오른쪽에 세이프티는 1212, 1214, 1225 이 3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워크 메모리가 1214를 비교를 해보면 1214C의 워크 메모리는 100KB고 1214FC의 워크 메모리는 125KB인데, 이 워크 메모리를 제외한 나머지 하드웨어 특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214C를 쓰시는 경우에 세이프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그냥 1214FC로 바꾸시면 끝이고요. 만약에 1214FC를 쓰는데 굳이 세이프티 기능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세이프티 기능 끄시고 사용하시면 그냥 1214C 사용하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공간 절약도 가능하고 굳이 별도의 모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모듈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CPU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시그널 보드와 테크니컬 모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CPU 안에 들어가는 시그널 보드 왼쪽 상단에 있는 시그널 보드에는 인풋 카드, 그러니까 I/O 인풋 카드와 I/O 아웃풋 카드가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PU 자체는 24V를 받는 CPU, 그다음에 AC 파워를 받을 수 있는 CPU도 있고, 출력이 릴레이로 되어져 있는 CPU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에 내장되어 있는 I/O 모듈 자체가 디지털 트랜지스터 타입의 I/O도 있고 릴레이형 타입의 I/O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널 보드는 당연히 뭐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는 인풋 아웃풋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모듈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크니컬 모듈은 컨디션 모니터링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미터 모듈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CPU를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 통신 모듈을 보면 이 텔레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GSM이나 GPRS, ISDN, 모뎀, 뭐 RS232 이런 내용들을 제공하는 통신 제품이 있고,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통신을 제공을 하고 있는 모듈도 있고요. 아지 인터페이스나 뭐 아이오링크 마스터에 대한 것들을 담당하는 통신 모듈도 있습니다. RFID,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한 모듈도 있고요. 프로피버스 DP 당연히 제공이 되고 있는 모듈입니다. 아까 시그널 보드 자리에 보면 아까 뭐 I/O 내용을 소개했기 때문에 통신은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 나와 있는 시그널 보드 자리에는 RS485 통신 보드가 저기에 시그널 보드 자리에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PU 1200 CPU 자체는 기본적으로 프로피넷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얼 이더넷 기반의 통신을 다 만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뭐 모드버스 TCP/IP에 대한 것들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CPU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S7300을 쓰셨던 고객이라고 하시면 그때는 뭐 모드버스 TCP/IP 라이센스를 별도로 구매를 하셨겠지만, 지금 티어 포탈 패밀리에 들어와 있는 1200, ET200, 1500 제품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모드버스 TCP/IP에 대한 것들을 기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피스 UA 서버 기능을 제공을 해서 이종 통신에 대한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게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 마인드스피어에 대해서도 보면
마인드스피어에 대해서도 연결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뭐 기본적으로 4메가부터 32기가까지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컴팩트 스위치 모듈은 이더넷 포트를 3개까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트 4개이기 때문에 하나는 원래 연결해야 되는 것들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면 나머지 이제 3개를 또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모듈이고요. 파워 모듈은 일반 파워 서플라이하고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보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시간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백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이프티 관련된 내용은 여기 보시면 CPU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제품과 세이프티 제품이 크게 구분이 없지만 I/O 모듈은 세이프티 신호인 경우에 세이프티 I/O 모듈을 별도로 세이프티 I/O 모듈에 반드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건 뭐 일반 I/O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이프티 I/O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풋 카드는 16점, 아웃풋 카드는 4점, 그다음에 릴레이까지 사용할 수 있는 I/O 모듈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건 뭐 간단하게 어디에 사용되어졌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지멘스 제품을 쓸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 쪽에서 문의가 있고요. 실제로 뭐 마린이나 아니면 수처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쪽 레퍼런스 나와 있는 것들은 독일에 있는 태양열 발전소에 사용됐던 내용이 뭐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서 했던 것들을 보시면 빠른 설치 및 쉬운 전을 통해서 사용 빈도가 높은 블록 사용이나 대량 커미셔닝 툴을 이용한 시간 절약, 여기 이제 고객 혜택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 캐비넷 시스템에서 어떤 온도에서도 문제없이 동작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기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운타임이 감소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오류 제거나 웹페이지를 통한 원격 액세스도 가능해졌었다.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뉴스레터를 받아보시고 싶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지원되는 내용을 보고 싶거나 아니면 쉽게 컨트롤을 사용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1200에 관련된 내용들, 1200 기능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접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뉴스레터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독 신청을 하시면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7 12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문의나 혹시 다른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 내지는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